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에 대한 조언 중에 쫓기듯이 결혼하면 망한다는 말이 있죠. 제 케이스가 딱 그 예시에 들어맞을 듯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워낙 인간관계가 좁고 남자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저는 모솔로 살아왔습니다. 지인의 지인이 주선해준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게 됐고 그 남자를 놓쳤다가는 결혼할 기회 자체가 없을 거라는 조바심이 들어 저는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돈 좀 빌려주라. 얼마나? 한 5천만 원? 5천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나 그런 돈 없어. 에이, 왜 이래? 다 알면서 얘기하는 건데. 자기 은근히 돈 많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아는데? 자기가 장모님이랑 대화하는 거 들었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산이 있다며? 장모님은 그 돈 쓰실 생각 없고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면 쓰라고 하시던걸? 나랑 우리 엄마랑 하는 대화를 엿들으면 어떡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장모님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서 들린 거야. 나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냐? 기분 나쁘게. 자기가 들은 게 아니라 들렸다고 치자. 그렇다면 못 들은 척 해줘야지. 갑자기 나한테 돈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잖아. 들었는데 어떻게 못 들은 척하냐? 그리고 자기야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지. 우리가 무슨 사이야? 무촌인 부부 사이야. 부모보다 더 가깝고 끈끈한 사이가 우리 사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돈 빌려달라는 말이 그렇게 서운해? 자기한테는 내가 남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5천만 원이 필요한 건데 그래? 사실은 내가 회사에서 큰 사고를 쳤어. 그 돈만 있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어. 근데 5천만 원으로 막지 못하면 당신 남편 감옥 가야 해. 그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작은 실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 회계 장부에 문제가 생겼어. 상사랑 얘기해봤는데 돈만 채워넣으면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준다더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어렵게 부탁하는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맞아. 우린 가족이지. 우리 아빠가 말씀하시길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정한 가족이랬어. 그럼 빌려주는 거지? 우리 아빠가 남기신 돈은 엄마가 갖고 계셔. 엄마한테 말해서 받아올게. 야호, 정말 고마워.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저는 남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남편은 저에게 너무 고맙다면서 앞으로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하겠다고 온갖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저희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서 혼자 남으신 저희 엄마가 눈에 밟혀 결혼할 때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잘하겠다고 하니 빌려준 돈도 전혀 아깝지 않았고 저도 시댁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친정과 인연을 끊고 시댁에만 잘할 것을 요구하더군요. 아가, 우리 규진이 말 들어보니 너 요즘 아주 친정 문지방이 닳게 들락거린다면서? 네? 규진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규진이가 그런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친정집을 자주 드나드는 게 문제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다. 저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규진 씨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놓으셨다길래 그거 가지러 지난주에 한 번 다녀온 게 전부예요. 세상에, 너 미쳤니? 네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하는지 원. 쯧쯧. 제 행동이 어디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네가 갈비찜 하는 걸 배워서 규진이한테 직접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친정엄마한테 받아오면 어떡하니?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 외인인 거 몰라. 네 엄마는 그냥 남이야 남.
너의 유일한 가족은 규진이랑 시댁 식구들 뿐이라고. 네? 어떻게 결혼했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남이 되나요? 건방진 게 어디서 말대꾸를 따박따박 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결혼한 여자는 출가 외인 하루에 3번씩 복창하면 너의 그 멍청한 머리에도 입력이 되겠지. 아니, 그래도요, 어머님. 저희 친정 어머니 몸도 편찮으신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외출할 때 휠체어 없이는 잘 걷지도 못하신다고요. 그게 도대체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네 엄마는 네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너랑은 관련 없는 사람이야. 너는 규진이 내조나 잘하고 우리 집 대소사에 신경 쓰면 되는 거라고. 그럼 아가씨는요? 만약 아가씨가 결혼하면 어머님은 관심 끄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연하지. 우리 예진이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내가 끼고 있는 거지. 예진이 결혼하는 순간 나는 걔랑 남남이야. 나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만 오면 끝이라고. 말도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 인연을 그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천륜, 그딴 게 어디 있어? 결혼하면 여자한테 부모는 시댁 부모뿐이다. 감히 친정 부모랑 왕래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혹여나 친정에 돈이라도 퍼다 주다가 걸리면 아주 험한 꼴을 보게 될 테니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라. 그 후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가씨 남편은 부모가 2분 다 계시지 않았습니다. 즉, 아가씨에게는 시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가씨는 시댁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자주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정과의 연을 끊고 시댁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데 정작 본인 딸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네 집에서 도대체 왜 네 친정엄마가 나오는 거니? 그게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시다가 잠깐 들리신 거예요. 오래 안 계셨고요. 한 5분 정도 계시다가 가셨는데 문 앞에 어머님이 서 계셔서 너무 놀랐어요. 내가 집에 앉아 있는데 기운 쎄하지 뭐니. 그래서 불시 점검을 나와 본 건데 역시나 너 우리 규진이 출근하고 없을 때는 맨날 네 엄마 불러서 놀지? 프리랜서 번역이니 뭐니 헛소리 하고 있지만 너 그냥 집에서 노는 애잖아. 이렇게 우리 규진이 부려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엄연히 일하는 사람이고요. 집에서 놀지 않아요. 웃기지 마. 집에서 일한다는 애가 그 시간에 지 엄마를 불러들여? 정말 내 속이 터져. 우리 규진이가 착해 빠져서 저런 모질이 와이프를 데려오고 저 모질이는 집에서 자빠져 놀면서 지 엄마까지 끌어들이다니. 아이고, 우리 규진이 불쌍해서 어떡해.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까지 와서 저와 친정엄마의 만남을 감시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해. 아, 왜? 나 바빠. 집에 가면 얘기하든가. 중요한 얘기야. 자기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보고 결혼했으니 출가회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엄마랑 연락도 하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고 지내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뭐? 결혼하면 시댁이 가족 아냐? 무슨 그런 당연한 말을 물어보고 있어. 어이가 없네. 그럼 아가씨는? 아가씨가 남편 데리고 어머님 댁에 놀러 오잖아. 그런데 왜 나는 친정엄마랑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걔는 시댁이 없잖아. 너는 왜 장모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냐? 이래서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니? 됐어. 너는 알 거 없고. 제발 우리 엄마 말 좀 들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장모님,
뭐가 좋다고 자꾸 만나려고 해? 그냥 집에 좀 계시라고 해. 저는 어머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남편의 말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날 저녁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들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 요즘 왜 이래? 허구헌날 친정가 있고 장모님이랑 놀러 다니는 거 우리 엄마가 알면 기절해. 나만 그래? 자기도 맨날 어머님이랑 꽃놀이 다니고 쇼핑 다니잖아. 자기는 되고 나는 왜 안 돼? 또 결혼한 여자는 출가회인이라는 헛소리 하려고? 결혼할 때만 해도 순하던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너 이러다가 이번 추석 때 우리 엄마한테 크게 혼난다. 나 그날 니네 집 안 가. 우리 엄마랑 호캉스 가기로 했어. 너 진짜 약 먹었니? 나한테 불만 있으면 그냥 말로 해. 이런 걸로 우리 집안 뒤집어 놓지 말고. 네가 언제는 말로 해서 듣는 인간이었니? 아무튼 니네 집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나 다를까 명절 때 제가 시댁에 가지 않자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나다, 시애미. 너 지금 친정이라면서 어디 명절에 시댁 안 들리고 친정부터 가는 거냐? 거기 지금 아가씨도 와 있다면서요. 아가씨는 결혼했는데도 왜 친정에 가 있어요? 걔는 시댁이 없잖아. 그런데 너는 시댁이 있는 여자가 친정에 가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지. 네 애미 휠체어 뺏어서 산속에 갖다 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시댁 오거라. 네,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저 가면 그 집 인간들 무사하지 못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딱 기다리세요. 너 반응이 왜 이래? 우리가 뭘 어쨌길래 네가 오면 무사하지 못한다는 거야? 제가 가서 다 얘기할 거거든요. 아가씨가 일부러 부모 없는 고아 찾아서 결혼한 스토리요. 아가씨가 그 남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데. 오로지 부모 없는 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거잖아요. 아가씨 남편은 그동안 부모 없이 산 것도 서러운데 부인은 그걸 이용해 먹고 자기 엄마한테서 독립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 어떤 심정일지 궁금하네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어머님이랑 규진 씨 대화 내역 뒤지니까 다 나오던걸요? 잘하면 어머님 딸내미 이번 기회에 이혼할 수도 있겠어요. 어차피 애정 없는 결혼이었으니 상관없겠죠?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차 멈춰. 싫은데요? 저 거기 가서 할 말 많아요. 규진 씨랑 저랑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이 한 얘기도 가관이더라고요. 부모 없는 애를 데려와서 우리 집 노예처럼 부려먹어야 하는데 친정엄마 하나 딸려 있는 게 영 불편하다고 하셨던가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님은 그렇게 발뺌하시려고요? 그럼 어머님 아들만 사이코 패스 만드시는 거네요. 우리 아들이 왜 사이코패스야? 규진 씨가 어머님한테 그랬잖아요. 장모님 어차피 곧 죽을 거라 고아랑 결혼하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보고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인간이 사이코 패스가 아니면 그럼 뭐예요?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지. 농담이면 그런 소리 해도 되나요? 그럼 저도 농담으로 어머님 곧 죽을 거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되겠네요? 야, 어디서 그딴 소리를 씹으려? 미친 할망구야. 너야말로 반성해. 나한테는 우리 엄마랑 연락도 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으면서 네 딸은 네가 끼고 살고 싶으니 억지로 고아랑 결혼시킨 거 부끄럽지도 않니? 나한테는 친정이랑 금전거래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네 딸한테는 내 돈 뜯어서 결혼자금 지원해 준 게 말이 되냐고. 난 우리 딸한테 결혼자금 지원해 준 적 없다. 규진 씨가 회사에서 사고 쳤다고 거짓말해서 나한테 뜯어간 돈. 그거 아가씨 결혼자금으로 들어간 거 다 알고 있어. 당신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야. 지 가족, 지 자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딸려온 배우자들은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하지.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딸내미도 이혼시키고 나도 이혼할 거야. 아가, 제발 진정 좀 해다오. 내가 너희 엄마 못 만나게 한 것 때문에 잠시 흥분한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만나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네 화가 풀리겠어?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랑 당신 집안은 이제 인연 끝이에요. 저는 그 집으로 쳐들어가 아가씨 남편이 있는 곳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아가씨 남편은 크게 상처를 받고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바로 신혼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고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남편은 말 잘 듣는 제가 좋았던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가진 증거들을 전부 모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얼른 이혼을 끝내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저와 제 가족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 잘한 결정이겠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얘, 지금 뭐 하고 있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디 있는 거야? 네?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 평일이니까요. 어머, 회사를 아직도 다니고 있었어? 예전부터 그렇게 관두라고 했건만.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돈 버는 건 남편 일이지. 나 때는 다 그랬어. 희진이도 아직 어린데 불쌍하잖니. 어머님 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물가도 올라서 맞벌이 아니면 힘들어요. 희진이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다 컸죠. 어른한테 말 대꾸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월급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네가 집안 살림을 못하는 거 아니야? 내 말 무시하고 일이나 하니까 살림에 소홀해지는 거지. 얼른 회사나 간두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일 그만두고 요리 솜씨나 좀 늘려봐라. 갈비찜이 주방에 있길래 맛봤는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더구나. 네? 어머님 또 저희 집 오셨어요? 그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렀거든? 아무도 없어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어머님, 설마 또 열쇠 복사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없을 때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왜? 내 아들 집인데? 그리고 네가 집안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기적으로 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요리도 영 형편없고 냉장고 안은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 멋대로 음식을 드시면 어떡해요? 그거 오늘 저희 저녁인데. 그런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내 아들이랑 희진이한테 먹이게 둘 수는 없지. 내가 이미 버렸으니까 새로 다시 만들어라. 네? 버렸다고요? 그런 걸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걸? 아휴, 짜고 시고 거기다 이상한 냄새도 나서 내가 전부 음식물 쓰레기에 버렸다. 네? 뭐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푹 끓여둔 갈비찜을 다 버리셨다고요? 그거 정진 씨랑 희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맛없는 걸 우리 정진이가 왜 좋아하겠니? 다음에는 좀 먹을 만한 걸로 만들어. 아침부터 힘들게 끓였는데 대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집 음식 버리러 오신 거예요? 아휴, 참 깜빡했네. 이번 주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다과회를 하는데 그때 먹을 다과 좀 준비해 주렴. 너 요리는 못하면서 제빵은 꽤 잘하더라. 케이크든 쿠키든 뭐든지 괜찮으니까 되도록 화려한 디저트로 만들어 오렴. 6명 정도 모이니까 넉넉하게 만들고. 네? 다과를 만들어 오라고요? 아니요, 주말은 일정이 있어서 힘들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일찍 일어나서 빠릿빠릿하게 만들면 되지. 넌 어떻게 그런 생각도 못하니? 빵을 어떻게 빠릿빠릿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이번 주는 안 돼요. 가게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이미 친구들한테 근사한 수제 다과를 준비하겠다고 말해놨단 말이야. 시판 빵 같은 걸 내놓을 수 있겠니? 어쨌든 일요일까지 만들어 오렴. 그때 보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 전 안 해요. 못해요. 저번에도 만들어드렸는데 재료비도 안 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저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보, 또 어머님이 우리 집에 멋대로 들어오셨어. 거기다 갈비찜도 몽땅 버리신 거 있지? 뭐? 진짜로? 아, 나 갈비찜 먹고 싶었는데. 여보, 어머님한테서 열쇠 받아온 거 아니었어? 이제 그런 일 없게 한마디 한다며. 아니, 그렇긴 한데 엄마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면서 자기도 열쇠가 있어야 편하다고 하시잖아.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우시니까 억지로 빼앗기도 뭐했거든. 자꾸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벌써 어머님이 우리 집 음식 버린 게 몇 번째야. 다시 만들기도 힘들고 식비도 자꾸 나가잖아.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이러게 둘 거야? 근데 우리 엄마도 외로워서 그래. 아빠는 회사 출근해서 집에 안 계시고 우리들도 멀지는 않지만 따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엄마를 좀 이해해주자. 외롭다는 게 집에 불법 침입할 이유가 돼? 내가 힘들게 만든 요리를 자기 멋대로 먹고 맛없다고 난리치면서 버려도 되고? 거기다 재료비도 안 주면서 다과에 가져갈 케이크 만들어 오라고 명령해도 되냐고. 외롭다는 핑계로 어머님이 이기적인 언행에 휘둘리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아유, 알았어. 내가 엄마를 열심히 설득해볼게. 설득 같은 물러터진 말 하지 말고 오늘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가서 이번에는 꼭 열쇠 가져와. 그리고 일요일에 어머님이 날 또 방해하면 이번에는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잘 해볼게. 정말이지 실망이 크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부탁했던 다과를 가져올 기색이 없어서 내가 직접 집에 갔다. 아무도 없길래 그냥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게 다 뭐니? 식탁 위에 맛깔난 음식이 차려져 있더구나. 거기다 케이크까지 있고. 다과 준비해달란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남편도 집에 없는데 너 혼자 그걸 다 먹을 셈이니? 어쩜 이리 괘씸할 수가. 내가 전부 맛을 봤는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서 식탁 위에 있던 요리는 싹 다 버려놨다. 케이크는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냐고요? 설마 아시고도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날이냐고? 모르겠는데? 오늘 희진이 생일이에요. 뭐? 식탁 위에 있던 요리랑 케이크 전부 희진이 생일 파티 하려던 거였어요. 일요일은 제가 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희진이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전철로 오는 친구들 데리러 잠깐 밖에 나간 거고요. 설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음식을 버리고 케이크까지 훔쳐가시다니.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그렇지 희진이 생일까지 망치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희진이가 알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희진이 오늘 생일이었어? 네? 설마 손녀 생일도 모르셨어요? 아니, 이번 달인 걸 알고 있었는데 설마 오늘일 줄은 몰랐지.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말해줬어야지. 말하기도 전에 제 설명을 무시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정진 씨한테 설명 못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 댁에 들렀을 텐데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그리고 희진이 생일 파티에 우리는 왜 안 불렀니? 그러려고 했는데 다과회가 있다고 하셔서 다음 날에 뵈도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죠. 아버님도 출근하셨으니까요. 그것보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희진이 생일 파티가 취소됐어요. 모처럼 친구들도 모였는데 그렇다고 취소시킬 게 뭐 있니? 요리는 배달시키고 케이크는 가게에서 사면 되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맛대가리 없는 요리보다 그게 더 나을걸? 무슨 말씀이세요? 희진이가 밖에서 사는 음식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뭐? 희진이가 왜? 네? 설마 희진이한테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 희진이가 알레르기라고? 대체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알레르기 발견되자마자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희진이가 계란이랑 우유,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오늘 케이크랑 요리는 특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아이들 중에서도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들 먹을 수 있도록 힘들게 만든 거라고요.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친구들과 같은 요리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희진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몰라, 처음 듣는 소리야.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겠죠. 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니까요. 어머님께는 손녀의 목숨이 달린 문제조차 어찌되든 상관없는 일이었군요. 그런 위험한 사람과 희진이를 가까이 할 수는 없죠. 희진이 알레르기가 다 나을 때까지 어머님은 앞으로 저희 집 출입 금지예요. 열쇠도 바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희진이를 위협하는 사람을 저희 집에 들일 수는 없거든요. 제 요리를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요리를 다시 손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애초에 할머니가 생일을 망쳤다고 희진이가 화나서 할머니 보기 싫다고 엉엉 울었거든요. 나는 그냥 몰라서 그랬지. 난 네 남편 어머니고 희진이 할머니야. 아들 집이 곧 내 집인데 출입 금지니 뭐니 나는 납득 못한다. 어지간히 좀 하세요. 어머님은 아이의 기대를 짓밟았어요.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지금껏 음식 버리신 건 참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또 불법 침입하면 이사하고 연 끊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도 감수할 생각 있고요. 그러면 희진이 데리고 본가로 갈 겁니다. 뭐? 이혼이라고? 이혼이라니 그건 안 되지. 전 진심이에요. 앞으로 어머님 행동에 달렸죠. 내가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줘. 어? 희진이한테도 말 좀 잘해주고.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진이 마음을 풀 수 있을까? 그 정도는 직접 생각하세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 행동을 보고 판단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희진이 보러 갈게요. 잘 지내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서둘러 케이크와 음식을 들고 사과하러 오셨지만 전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들이라서 열쇠만 받고 음식은 거절했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현관 앞에서 난동을 피웠지만 생일을 망쳐서 화가 났던 희진이가 어머님한테 할머니 싫다면서 엉엉 우는 바람에 돌아가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 단호히 말한 뒤에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곧바로 남편한테 고자질을 했는지 퇴근한 남편이 어머님을 울리지 말라며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진작에 열쇠를 받아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당신도 나랑 연 끊고 싶냐? 라고 말했더니 허둥지둥 사과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도 제 편이 됐고 어머님도 연 끊길까 두려웠는지 잠잠해졌답니다. 이렇게 시댁과 거리를 둔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희진이 생일 파티는 그 다음 주에 무사히 열렸어요. 모두의 축하 속에서 희진이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생일날 희진이에게 슬픈 기억이 생기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답니다.